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제가 집에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이 장모님은 곧 죽는다니까 건물은 엄마 명의로 해줄게라며 시모와 통화를 하곤 다음날 뻔뻔하게 엄마 앞에서 울먹이는 남편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한 방을 날린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생각지도 못할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건 병실이었어요. 당시 시모와 엄마 심상치 않아 시모는 혈압이 계속 높고 어지러움을 호소해 여러 검사를 위해 한 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엄마는 제가 보호자로 있으며 그 곁을 주로 지켰고요. 어머, 저런 효녀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젊은 애가 엄마 옆에서 저렇게 지키기 쉽지 않은데 우리 아들도 좀 보고 배워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야말로 어머니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데 제가 다 흐뭇하던걸요? 두 부모님은 저런 효자, 효녀가 따로 없다면서 서로 자식들을 칭찬하셨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받는 며칠 동안 시모와 엄마는 친해졌고 두 분이 가까워질수록 저희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시모가 먼저 퇴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 엄마의 번호를 알아가셨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통화를 하며 사이가 이어졌죠. 시모의 혈압 문제는 약으로 조절하면 되는 정도였지만 엄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암이었어요. 췌장암이요. 그것도 이미 전이가 너무 심해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당장 할 수 있는 건 항암뿐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뭐라도 시도해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참담한 결과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리도 부모님 건강에 무심했을까 후회는 끝도 없이 밀려왔고 엄마가 제 곁에 없는 순간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었죠. 엄마도 제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고 저 역시 엄마 앞에선 별일 아니라는 듯 치료하면 다 낫는다는 듯 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뒤에선 울고 앞에서는 웃었죠. 그리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엄마의 대나무 숲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엄마의 소식을 듣곤 자주 엄마와 만나 시간을 보내주곤 하더군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웃긴 이야기를 듣고 와 엄마에게 전해주며 함께 웃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엄마가 많이 웃으세요. 많이 즐거워도 하시고요. 나도 네 엄마랑 노는 게 즐거워서 찾아오는 건데 뭘. 그렇게 나한테 고마우면 우리 아들 좀 데리고 놀아줘. 주말인데도 집구석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 꼴이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 네? 아드님이요? 그래, 둘이 나이대도 비슷한데 엄마들이 친구 된 것처럼 아들, 딸도 친구 되면 좋잖아. 다음 주엔 같이 올 거니까 오면 같이 좀 놀아줘.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고 얼른 장가를 보내야 내가 그 꼴을 안 보지. 아주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냥 하는 하소연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기찬 아들, 딸을 보며 하는 부모님들의 푸념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가 말한 그날 남편은 시모를 따라 나왔고 그런 날들은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도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시모와 엄마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저희도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죠. 결혼을 서두르는 것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두 사람 천생연분이 따로 없는데 연애 그만하고 그냥 빨리 결혼하는 건 어떠니?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엄마 힘드실 거야. 먼 길 떠나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딸이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시모의 말에 흔들렸고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워낙 시모와 남편이 엄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니 이런 상대와 이런 집안 또 없을 거란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제가 예상한 대로 참 좋았습니다. 하루하루 병모와 싸우는 엄마에게 미안해질 정도로요. 제가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동안 엄마는 점점 더 힘들어하셨고 엄마의 간호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려는 결심을 할 때였어요. 남편과는 이미 상의가 끝난 상황이라 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야기 들었어. 회사 그만두려고 한다면서? 네,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되어서요. 제가 곁에서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그래? 아, 왜 그렇지 않겠니? 다 이해해. 그런데 굳이 회사까지 그만둬야 하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혼자 계실 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건 내가 없을 때나 하는 걱정이지. 네 엄마 친구인 내가 있잖아. 내가 앞으로 엄마 집으로 출퇴근할 거야. 항암 치료하는 날엔 잠도 자고 올 거고 그러니까 회사 계속 다녀. 들어보니까 너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애정도 깊다고 하던데 엄마도 너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하면 속상해 하실 거야. 감사한 제안이긴 했지만 덥석 알겠다고 하기에도 죄송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생각이 중요하기도 했고요.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곤 당사자인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 사이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시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어쨌든 사돈지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달리 엄마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괜찮은데? 물론 사돈 어른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엄마는 너보단 사돈이 더 편해. 다 늙어서 만난 친구라서 그런가 더 마음이 가고 그러네. 대화도 잘 통하고 사돈 왔다가 가면 기운도 생기고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일단 회사는 계속 다니며 죄송하지만 시모에게 부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자주 엄마에게 오가며 항암날엔 일정을 통으로 비웠고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며 연차조차 잘 쓰지 않던 제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자 회사 대표님도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이더군요. 평소 친분이 깊었던 대표님은 제 잦은 부재의 이유가 어머니의 암투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며 선뜻 오전 근무만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배려해 주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곧장 친정으로 가게 되었죠. 당연히 시모도 함께 있을 시간이라 시모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도 사서 갔는데 시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외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엄마와 수다도 떨고 회사 일을 설명해 주는데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입은 옷부터 신발, 가방, 그리고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까지 그 모든 것이 전부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안 입는 옷 빌려드릴 수도 있죠. 나머지 것들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거슬리고 황당했던 건 시모에게서 풍겨오는 담배 냄새였어요. 곁에 있다가 밴 냄새가 아닌 바로 아래에서 피우고 온 듯한 진한 향과 함께 얼마나 줄담배를 피웠으면 찌든 향까지 함께 나더라고요. 시모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담배 정도야 피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엄마는 환자잖아요. 그것도 항암을 병행하고 있는 전이가 심각해서 수술도 불가능한 암 환자요. 그럼 환자의 모든 것을 빌려서 걸치고 나가서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그 향을 풍기며 들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신나서 집으로 들어오던 시모는 저를 보고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언제 왔어? 회사는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니? 대표님께서 엄마 일 아시고 이젠 오전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셔서 일찍 마쳤어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어, 친구들 잠시 만나느라 일단 나 좀 씻고 올게. 냄새가 나서.
잠시만?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화장실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들리고 저는 꼭지가 돌아버린 것처럼 화가 확 올라오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이니 시모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다 설명해주며 마지막엔 이 말을 더했죠. 엄마 옷 입으실 수도 있고 담배도 피우실 수도 있어. 그런데 최소한 냄새는 빼고 집에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냥 환자도 아니고 암 환자잖아. 청결이 중요한데. 어머님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온 집에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데 솔직히 그 순간에 화가 좀 났었어. 시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주제에 이런 말까지 남편에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선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제가 조금 흥분한 상태라는 걸 눈치챘는지 우선은 저를 달래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당신 입장에선 충분히 화날 만하지. 나는 꿈에도 몰랐네. 우리 엄마가 흡연자인 줄도 몰랐어. 미안해. 일단 내가 엄마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할게. 어머님도 아마 눈치채셨을 거야. 나 보자마자 당황하시더니 화장실로 바로 가서 씻으셨거든. 그래도 당신이 은근슬쩍 한번 말해줘. 알겠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직접 엄마 집에 오가면서 간호하려고. 어머님 도움 받지 말고. 이번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에 회사 때문에 어머님 도움 받았던 건데 이젠 회사도 오전만 나가면 되니까 굳이 어머님 힘들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남편은 제 말에 답도 하지 않고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한참을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고마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장모님 댁에 들어가자. 우리 집으로 모시면 좋긴 한데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거지 장모님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래도 장모님이 편한 건 장모님 댁이잖아. 너무 고맙고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내심 함께 살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합가까진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니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정말이야? 진짜 그래도 돼? 그래. 나도 걱정이 되어서 그래. 장모님도 장모님이지만 매일같이 장모님 댁 오가면서 고생하는 당신도 걱정되고 말이야. 차라리 같이 살면 나도 장모님 보살필 수도 있고 마음도 편할 것 같아. 다야 너무 좋지. 그런데 어머님이 섭섭해하시진 않을까? 아니, 우리 엄마는 오히려 잘 생각했다고 할걸? 시모가 걱정이었는데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 시모는 섭섭한 기색 하나 없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생각했네. 나도 진작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했는데 너희가 신혼이고 하니 말 꺼내기가 곤란했었어. 역시 우리 애들은 효자 효녀라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혹시나 어머님이 섭섭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어머, 너는 아직도 날 그렇게 몰라? 부모한테 잘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특히 우리 사돈은 몸도 좋지 않으니 하나이는 딸이랑 사위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어쨌든 잘 결정했어.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시모를 잠시라도 원망했던 제가 참 못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엄마를 이렇게나 위해주는 것도 모르고 그까지 냄새가 뭐라고 그렇게 열을 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시모에게 큰 죄책감과 고마운 마음을 안고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돌아서면 걱정되던 날들과는 달리 한 집에서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는 물론 엄마에게까지 잘하니 그 모습을 보면 행복했고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모셔도 엄마 몸속에서 퍼져나가기만 하는 암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항암 결과는 좋지 않았고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뿐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회사도 쉬며 온종일 병원에서 지냈어요. 엄마가 정말 제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1분 1초가 아까워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큰일이라도 나면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문제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자용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난 저는 엄마 침대에 걸쳐둘 수건을 빨고 병실에 들어서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코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코피였습니다. 엄마가 보면 걱정하실까 싶어 급히 닦아냈지만 이미 엄마가 보신 후였죠. 아휴, 이러다 너까지 큰일 나겠어.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이라도 편안하게 좀 자고 와. 아니야, 나 많이 잤어. 그냥 건조해서 나는 거니까 수건 좀 넉넉히 걸어두면 괜찮을 거야. 딸, 엄마가 진짜 걱정되어서 그래. 이러다 엄마보다 우리 딸이 먼저 쓰러질까 봐. 네가 엄마 걱정에 집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 알아. 엄마가 약속할게. 우리 딸 돌아올 때까지 눈 부릅뜨고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다녀와. 엄마 부탁이야. 엄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의 등을 떠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거기에서 더 버티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제 몸도 한계였기에 못 이기는 척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쌓였던 피곤을 씻어내고 우선 눈을 붙였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니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음에도 시간은 고작 1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더라고요. 잠은 깼지만 저는 여전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집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오랜만에 집에 온 김에 남편과 저녁이라도 함께 먹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집에 들어왔어. 왜 전화한 거야? 남편은 평소 습관처럼 휴대전화는 스피커폰으로 한 채 옷을 벗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모의 목소리가 저에게도 정확하게 들려왔으니까요. 그래? 걔는 오늘도 병원에 있지? 아주 지극정성이다. 지극정성이야. 그런다고 암이 낫는 것도 아닌데 좀 적당히 좀 하지. 평소 시모의 말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요. 그리고 저에게 더 큰 놀라움을 준 건 그 뒤에 이어진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내 말이. 하여튼 장모님 곧 죽는다니까 건물은 엄마 명의로 해줄게.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우리 엄마가 건물주가 될 텐데. 그러게나 말이야. 병원서도 그렇고 암 판정 받고도 그렇고 곧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아들 결혼까지 시켰는데 왜 저렇게 오래 버티나 몰라? 귀찮게. 늙고 병 걸리면 빨리 죽어주는 게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일인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건물부터 넘겨달라고 해봐. 아니면 엄마가 슬쩍 말해볼까? 됐어. 괜히 나서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짓 된다. 그냥 기다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엄마 말대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죽는 날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리자. 입원한 것까지는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엄마와 내가 암 선고를 받고 대성통곡을 하는 동안 시모와 남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겁니다. 자신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며 결혼을 서둘러 엄마의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털어먹을 궁리나 하면서요. 그제야 그들의 밑도 끝도 없던 친절과 배려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과할 정도로 헌신적인 태도가 의아할 때가 있었거든요. 내 상황이 워낙 지옥 같았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뿐 가끔은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파렴치한 그들은 물론 바보같이 의심 한번 제대로 못한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자책은 길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다시 소름 끼치는 대화가 이어졌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고생이다. 결혼을 하면 뭐하니? 집에 마누라가 없어서 호라비 신세인데.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 오랜만에 집에 와서도 죽상으로 다니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다니까. 웬만하면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쭉 같이 살려고 했었는데 요즘 같아선 받을 거 받고 좀 살다가 그냥 이혼하고 싶어.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분명 네 마누라 자기 엄마 죽고 나면 우울증 올 거야. 처음엔 지금처럼 잘해주다가 그 우울증 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해. 그 사이에 빼돌릴 수 있는 건 다 빼돌리고 말이야. 죄책감에 빠져 멍청한 생각이나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파렴치한 계획에는 끝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치가 떨렸고 어떻게 이 집을 몰래 빠져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처음으로 반가운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보고 그러든가 해야겠어. 그나저나 밥 먹었어? 배고픈데 엄마 집 가서 밥 먹어도 돼? 아, 되고 말고.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고기 구워줄 테니까 얼른 와. 그 집에서 고기 냄새 풍기기 눈치 보인다며. 엄마한테 와서 실컷 먹고 가. 전화는 끊겼고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와 동시에 제 눈에서도 맺혀있던 눈물들이 떨어졌어요. 배신감에 하염없이 울었고 화가 나서 숨이 막힐 정도로 오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인간들의 눈에서도 피눈물 나는 꼴을 봐야만 하겠더라고요. 엄마의 상황이 좋지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적당히 하고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건 저의 복수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복수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지옥 같은 밤을 보냈네요. 눈은 따갑고 몸은 축축 처지는데 이상하리만큼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하더라고요. 엄마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몰래 변호사를 알아보던 그때였어요. 부른 적도 없는 그 인간이 뻔뻔하게 병실문을 열고 나타나더군요. 그리곤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기막힌 눈물 연기를 시작했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병실 옆에서 절대 울면 안 된다고 다짐 또 다짐했는데 장모님 얼굴만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사위 마음 아프게. 환자가 다 그렇지. 얼굴만 이렇지?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울지도 말고. 전날 시모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지 못했다면 저는 남편을 따라 남몰래 눈물을 훔쳤을 만큼 대단한 눈물의 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사위의 눈물 앞에 애써 웃으며 괜찮다며 남편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허벅지가 움푹 파일 때까지 꼬집으며 분노를 참아냈죠. 그렇게 감쪽 같은 연기를 선보인 남편은 돌아갔고 엄마의 눈치를 살피던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엄마, 한서방 앞으로 건물 넘기기로 한 거 말이야. 그거 조금만 미루자. 어? 왜? 엄마는 원래 주려고 했던 시기보다 앞당겨서 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알아봤는데 지금쯤은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 괜히 세금 더 낼 필요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여러 전문가들 만나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나한테 맡겨줘. 한서방한테도 아무 말 말고 내가 잘 해결하고 깜짝 이벤트를 주게. 알겠지? 그래, 그렇게 해. 엄마는 네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 더 편하지. 혹시나 엄마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것저것 물으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엄마는 쉽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건강 상태도 있으니 제 상황을 비롯해 이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장 걱정했었던 엄마라는 고비를 넘긴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안 여러 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 홈 CCTV도 설치했어요. 제가 거주하는 엄마 집이었기에 불법인 것도 아니었고 그곳만큼 증거를 수집하기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 엄마는 시모집을 열심히 오가고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마치 제 것처럼 사용하면서요. 엄연히 절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과 시모가 나눈 엄마와 제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대화까지. 그 모든 것이 엄마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혼을 위한 든든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참 씁쓸했습니다. 엄마와 저의 많은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 저딴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화도 났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임이 확실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히 모았고 이제 이혼을 알리는 일만 남았죠. 저는 두 사람을 엄마 집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건물이라도 일찍 주는 줄 알고 헐레벌떡 달려왔더라고요. 하지만 입구엔 남편의 짐이 있었고 저는 그 짐을 넘겨주며 이혼을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여기 네 짐. 다 싸놨으니까 당장 가지고 가. 그쪽도 이제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아들도 쫓겨나는 마당에 그쪽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혼 선포에 두 사람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싸우기는커녕 최근에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어. 그런데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이래? 그래. 너 갑자기 왜 이러니? 나 네 시어머니야. 그쪽이라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큰일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버린 거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두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100마디 말 대신 녹음 파일 하나를 틀어주었습니다. 거실 가득 두 사람이 엄마는 빨리 죽지 않고 뭐하냐. 건물이라도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 저와 이혼하고 싶다는 등 핵심적인 말들만 꼽고 꼽아 편집한 대화들이 채워졌죠. 대화는 잘 편집한 편집본답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절정에 이르렀고 두 사람의 표정도 점점 창백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 툭하면 쓰러질 듯한 얼굴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이건 다 오해야. 우리도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뒤에서 나라님도 욕하는 마당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니? 우리가 면전에 대고 욕하고 투박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 정도 말도 못하니? 우리도 다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랬어. 조금도 와닿지 않은 변명이었고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호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러자 변명 따윈 포기한 남편은 얼굴색을 확 바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우리 사실 당신이나 당신 엄마한테 바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그게 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이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될 건 또 뭐야? 세상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은 가해자, 나 같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혼 요구하면 가해자가 당연히 이혼당하는 게 순리 아니겠니? 그래, 설사 이혼한다고 치자. 당신 엄마 괜찮겠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일 하는데 이런 일 다 알게 되면 유약한 장모님 명줄만 앞당기는 거 아니겠냐고. 죽을 날 받아둔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최악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엄마를 두고 협박까지 하다니 참 대단한 인간이더군요. 인간 되길 포기한 악마 같다고나 할까요? 곁에 있던 시모는 우리 아들이 말 하나는 잘한다 라는 생각이라도 하는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차라리 저만 가지고 비난하고 협박했다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엄마를 끌고 들어오니 더욱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작전을 펼쳐주었죠. 너 잘 들어? 네가 만약 우리 엄마한테 허튼 소리해서 우리 엄마 잘못되잖아? 그땐 바로 경찰서에서 나 만나게 될 줄 알아. 나 알지? 엄마 일에는 물불 안 가린다는 거.
흘려듣지 말고 꼭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한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현관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시모도 잡아 끌어 집 밖으로 내보냈고요. 두 사람은 끝까지 이혼은 말도 안 된다며 그 정도 이야기는 다들 하고 사는 거 아니냐고 우겼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두 사람이 애초에 재산을 바라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까지 밝혀지며 제대로 된 변명 한번 하지 못하고 이혼을 당했죠. 두 사람의 꿈과 희망을 모조리 다 앗아버린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두 사람 모두에게 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전시모를 고소도 했어요. 전시모는 시모가 주지도 않은 건물에 하루가 멀다고 오가며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에다 친정을 문지방 닳게 오가며 엄마가 모아두셨던 금은 물론이고 비싼 가방도 이미 다 훔쳐간 후였죠. 금은 모조리 다 팔아 현금으로 챙겼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다 신고를 해버린 것이었죠. 그리하여 전시모는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시모가 엄마의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한눈에 봐도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병실을 찾은 전시모는 다짜고짜 엄마를 향해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딸 교육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했어. 어떻게 된 애가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시어머니였던 사람을 신고를 해?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거리야? 엄마가 받을 충격이 걱정이었던 저는 전시모의 앞에 서서 그 입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나가면 이 문제는 눈 감아줄 거니까 당장 나가요. 지금이라도 나가라고요! 저는 전시모를 밀어냈지만 전시모는 저를 더 큰 힘으로 밀어버린 채 엄마에게 더 다가갔어요. 그리곤 아주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죠.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가 이혼한 거. 야, 네 딸 이혼했어. 그리고 네 딸이 내가 네 물건 좀 가지고 갔다고 날 신고까지 했다네. 덕분에 나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고 어차피 죽으면 다 버릴 물건 좀 가지고 간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신고를 해? 저거 정상 아니야. 정신에 이상 있는 게 분명하다고. 이보세요. 가라니까요. 이러다 우리 엄마 쓰러지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네 엄마가 쓰러지면 그건 네 엄마 명의 다 돼서인데 그걸 왜 내 탓을 해? 뭐 내가 여기 와서 네 이혼 사실 밝힌 거? 이런 상황이 싫었으면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됐잖아. 아니 이혼을 하더라도 날 신고하지 않았으면 됐잖아. 어떻게 된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남 탓만 해요? 잘못은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다 저질러 놓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좋은 조건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우리한텐 좋은 조건이 네 엄마의 암이었을 뿐. 전시모는 기어코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한 것도 모자라 사람 마음의 비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꽂고 있었습니다. 아픈 곳 하나 없는 제가 들어도 몸이 휘청일 만큼 충격적인 말들이었죠. 어찌하면 전시모나 전 남편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최악이었어요. 그 최악의 상황이 너무 걱정스러웠던 저는 엄마만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전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군요. 그리곤 전시모를 향해 가까이 오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전시모는 엄마의 행동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씩 웃으며 당당하게 엄마에게로 다가가더군요. 어느새 엄마의 앞에 선 전시모는 팔짱을 탁 끼고 엄마를 내려다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그대로 손을 치켜들어 전시모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예상치도 못했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놀란 것은 전시모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감히 네가 날 때려? 죽을 날 받아놓은 게 감히 날 쳤어? 네 말대로 죽을 날 받아놓은 거지 이미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지. 눈치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네가 와서 이렇게 다 폭로하면 내가 충격이라도 먹을 줄 알았냐고? 그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당연하지. 내 아파 낳고 내가 키운 내 딸이야. 내 걱정에 숨기려고 애는 썼지만 자식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게 부모라고. 이혼? 당연히 예상했어. 그럼에도 내 딸이 숨기고 싶어 해서 모른 척 해준 것뿐이라고.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숨죽여 우는 것도 혼자 엄마와 저의 복수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까지도요. 그럼에도 제가 숨기고 싶어 하니 그 모든 걸 다 모른 척 해주신 것뿐이었어요. 저에게 티내지 않기 위해. 무너지는 마음을 숨기고 늘 밝게 웃어주기만 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제 눈물에 더 화가 나신 듯 전시모의 어깨를 밀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 물건 훔쳐갔다고? 내 평관화한다고 우리 집 들락날락 할 때부터 손버릇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크게 해먹었나 보네? 잘 들어도 합의? 그딴 거 절대 없을 거야. 죽을 날도 받아놨는데 합의금 같은 게 필요나 있겠어? 이참에 고생 좀 해봐. 엄마의 말에 제대로 긁힌 전시모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달려가 전시모의 손을 낚아채 끌어냈죠. 전시모는 제 힘에 저항하며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이거 나! 당장 나! 네 엄마는 나 때려도 되고 나는 안 돼? 내가 경찰서 갈 때 가더라도 이대로는 못 가! 네 엄마 그 잘난 낯짝에 손자국 하나는 남기고 갈 거라고! 우리 엄마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땐 절도죄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이젠 반말까지? 참 잘난 집안이다. 엄마는 전사돈 뺨이나 때리고 그 딸은 전 시어머니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이런 걸 보고 막장 집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피해자인 척 가증 떨기는?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사랑하지도 않은 여자하고 결혼까지 하고 아픈 사람 건물이라 노리는 게 진짜 막장 아닌가? 자기소개는 거기까지 하고 당장 나가. 이것까지 싹 다 모아서 다시 신고하든 고소든 할 테니까 다시 재판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전시모를 병실 밖으로 힘겹게 밀어냈고 전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복도에서 난동을 피우더군요. 더는 봐줄 생각이 없었던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는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만 자꾸 흐르더라고요. 그런 저를 엄마는 꽉 안아주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저 여자 말대로 내가 죽는 날 받아둔 거 맞지만 엄마 쉽게 죽지 않을 거야. 우리 딸이 좀 더 괜찮아질 때까지 더 악착같이 싸우고 이겨내볼 테니까 우리 딸도 힘내. 같은 병이든 이혼이든 이겨내보자.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 몸도 아픈데 이런 걱정까지, 이런 꼴까지 당하게 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는 우리 딸 너무 대견했어. 혼자 결국엔 다 해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고개 들어. 엄마 소원이야. 저는 엄마 품에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을 쏟아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엄마도 전보다 더욱더 힘찬 모습으로 변하셨고요. 그 후 난동을 부려 경찰서에 끌려간 전시모는 그 길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끝까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고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되었죠. 뻔뻔한 전시모는 재판에서도 병실에서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며 원성을 샀고 반성이란 없는 모습 때문에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절도가 아니라 암 환자가 있는 병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 거기에다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징역까지 간 것이었죠.
기껏해야 벌금과 집행유예라고 생각했던 전시모는 오열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이건 아니지. 고작 물건 좀 가져다가 팔았을 뿐이라고. 그것도 남의 물건도 아니고 사돈이었잖아. 가족. 그런데 징역? 이게 말이나 돼? 이건 아니지. 난 항소할 거야. 무조건 항소할 거니까 재판 다시 열란 말이야. 전시모는 발악을 하며 의자를 던졌고 아주 추한 꼴로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당황한 것은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전시모가 징역을 살게 된 사실에 충격이 컸던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황망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앞을 당당하게 지나쳤고 그 순간 전 남편이 저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한다고 해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징역을 살아? 우리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혈압 문제도 있고 징역은 안 돼.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야. 남의 부모는 왜 죽지 않냐고 지긋지긋하다며 온갖 악담을 다 하더니 제 부모 일 앞에선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는커녕 제 분노를 더 자극했죠. 우리 엄마는 하루라도 더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하더니 네 엄마가 고작 징역 사는 게 그렇게 걱정돼? 그리고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싶니? 그런 말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 엄마 안 걸리게 한 건 아니었잖아. 우리 엄마는 당신이나 당신 엄마가 충분히 빼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뜻이야? 지금 내 심정이 어떤 줄이나 알아? 징역 8개월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살게 해도 화병이 걸릴 것만 같은 심정이야. 그런데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 아니 미운정. 우리 싫을 거 아니야.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도 하는데 우리 엄마 징역만 살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뭐든 다 할게. 돈으로 보상하라고 하면 보상할 거고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할게. 참 뻔뻔하게도 전 남편은 끝까지 저와 거래와 협상을 하려고 하더군요. 끝까지 파렴치한 전 남편과의 연을 제대로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저를 붙잡은 전 남편의 손을 쳐내며 합의는 절대 없을 거란 저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돈은 너도 알다시피 충분히 있고 네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신고하면 돼. 그러면 결국 너도 네 엄마랑 같은 꼴이 되지 않겠어? 실형? 그러니까 부디 너도 계속 나 찾아와서 괴롭혀줘. 나는 네가 실형 사는 꼴도 꼭 보고 싶으니까. 당신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꼭 끝장을 봐야 하는 거냐고. 끝장 보자고 달려든 건 너야 너. 그리고 네 엄마까지. 말로 하니까 내 말이 우스운가 본데 지금부터 시작하자. 우선 지금 바로 신고 한번 해줄게. 어차피 신고가 쌓여야 하니까. 지금 당장 신고할 거니까 기다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전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와 같은 꼴이 나기 싫었는지 다신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 후 전 남편에게서도 생각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누군가가 전시모와 전 남편이 저와 엄마에게 한 짓거리를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건물만 믿고 회사에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주 된다며 자랑은 자랑대로 하며 아랫사람은 쥐잡듯 잡아댔으니 원망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전 남편은 단두대 앞에 앉게 되었고 그때부터 각종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제보 내용엔 전 남편이 저와 엮인 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간 회사 생활도 있었는데 그중 전 남편의 업무 미숙과 근태 불량 덕에 거래 불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생활에서 시작된 불꽃의 씨앗은 빠른 속도로 전 남편의 회사에 끼친 손해로 이어졌고 회사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고 버티다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건물만 믿고 이리저리 사치 부리고 다녀 갚아야 할 빚이 한두 푼이 아닌데다가 위자료까지 주느라 막대한 빚이 생겼는데 돈벌이까지 사라지게 되었으니 막장짓거리 하다가 막장 인생 되어버린 것이었죠. 한 사람은 징역, 한 사람은 빚쟁이.
참 두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결말에 잘 찾아갔다 싶었네요. 그 후 저는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에 힘든지도 모르고 스쳐간 시간이었어요. 날이 좋은 날엔 병원 안이었지만 산책도 함께 했고, 무더운 여름날엔 병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알록달록 낙엽이 길을 물들인 날에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고 다니며 소녀들처럼 까르르 웃기도 했죠. 그리고 하얀 눈이 흩날리던 날에 엄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1년을 꽉 채워 저와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고 먼 길을 다시 떠나신 것이었죠.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도 했고 희망이라고도 하던 순간들이 있어 엄마를 보내는 날이 슬프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은 엄마의 표정도 꽤 밝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떠나고 난 후 짐을 정리하는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싶은 순간마다 마지막을 직감한 엄마가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딸을 보면 여전히 걱정이긴 하지만 원래 세상 부모들은 자식 걱정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걱정이지 네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딸, 지금처럼만 당당하게 살아. 이혼 그까짓 거 할 수도 있지. 하고 말이야. 엄마는 그거면 됐어. 이 말을 떠올리며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면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사람으로요. 저는 요즘 엄마가 남기신 건물로 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싱글맘과 투병 가족을 위한 쉼터로 쓰고 있어요. 제가 마련한 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떠올라 슬프기도 하지만 덩달아 행복하기도 하네요. 엄마가 제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모습이 떠올라서요. 제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해보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당한 나 스스로가 참 많이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나쁜 사람들이지 당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작정하고 속이는 사기꾼을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제가 사연을 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와 같은 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지금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해서요. 천벌은 내려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며 더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